한국의 경우 날씬한 몸매, 스타일리시한 패션, 깨끗한 얼굴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이 강하고 교육과 직업에 대한 압박이 높은 환경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때 편안한 것에 대한 추구에서 보다 외모, 교육 또는 경력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 역할이나 독립성에 더 중점을 두는 등 가치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이상적인 파트너의 성격, 라이프 스타일, 심지어 외모가 그 환경에 맞춰 서서히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26년의 프로젝트 시계 세계 탐구 진행 중 어느덧 네 번째 식성 탐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식성과 뚜렷하고 구체적인 식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다양한 시각의 식성들을 탐구해보고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미 27화였죠. 남자의 몸 19금 에피소드에서 사랑하는 몸의 형태에 대해 이미 이야기를 나눴던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영원한 언니 삐빼뽀뽀님을 게스트로 초대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멋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파님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십니까. 지내셨나요? 아우 죽지 못해 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을까요? 너무 낯설어요. 왜 그러시죠? 지금 원래 목소리가 이던데. 아 그렇습니까. 알겠어. 그럼 오늘 내내 이 목소리로 가는 걸로. 쌉 가능합니다. 오케이. 또 오늘은 또 새로운 형태의 우리 삐뺀뽀뽀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이미 어느 정도 식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삐뺀뽀뽀님과 어떤 식성에 대한 탐구를 할지 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 운파가 보기에 우리 삐뺀뽀뽀님에 대한 식성 탐구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나 그녀는 스스로의 식성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경험이 너무 적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식성 탐구의 삐뽀님을 모셔봤습니다. 또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네.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못하겠어. 정말 나 원래 목소리로 돌아가겠어요. 힘들다. 못 가니까 힘들다. 근데 진짜 완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플에서 사람 만나면 처음에 그 목소리 인사하시나요? 맞아요. 진짜? 원래 이렇게 처음에 만날 때 이런 목소리를 깔고 들어가는데 네. 이제 서서히 그 까는 목소리가 풀려서 이제 원래 목소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평상시 목소리 톤으로 돌아오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 좀 뭐라 하지? 좀 정신을 살짝 놓으면 이제 원상복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짓된 모습으로 만나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맞아요. 이제 솔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때 일단 얘기를 해봤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제 삐뽀님의 과거 연애사를 전부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네. 이제 삐뽀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고 뭔가 식성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눠봤을 때 아직까지는 뭔가 본인의 식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사실 식성이라는 게 시계 세계란 정말 무궁무진하고 사람마다 좀 다 식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저가 약간 좀 살짝 잡식인 것 같긴 해요. 잡식에 더 가깝다. 네, 잡식이 좀 더 가까운데 그래도 약간 최근에 약간 요 몇 년간 좀 시계 그 부분이 좀 뚜렷해진 것 같긴 해요. 좀 설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좀 찾으셨나요? 맞아요. 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차차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음? 일단 이제 제가 삐뽀님이 뭔가 아직 식에 대해서 뚜렷하게 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파악이 아직 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배경에는 네. 일단 우리 삐뽀님이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 자체가 좀 늦었다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맞을까요? 맞아요. 제가 좀 많이 늦은 편이에요. 우리의 자매님께서 이제 종교적 신념과 환경적인 어떤 억압 때문에
너무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오셨죠.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빨리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에너지가 되게 넘치고 사람도 쉽게 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사실 그렇게 했을 때에도 부담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되는 나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아, 내가 좀 더 이런 사람들한테 더 쉽게 마음이 뛴다. 그냥 사람 대 네. 사람으로서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이성적으로 섹슈얼하게 이런 사람들한테 끌리는구나라는 게 좀 경험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더 늦게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뭔가 사회에서 정의된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그냥 혼자 생각을 좀 해오던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성에 대한 탐구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 음파님이 금방 설명하신 부분이 거의 100%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자라오면서 약간 제가 또 기독교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가족이 정말 약간 모태신앙에 엄청 신앙이 뚜렷한 이런 가정에서 자라왔는 영향이 아주 컸고요, 사실. 네. 그리고 또 제가 고향이 서울이 아니잖아요. 더 보수적인 동네이겠죠. 예, 더 보수적인 동네에서 자라와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살아오면서 또 약간 제가 또 나이가 있는지라, 그또 이런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이런 동성애자의 모습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라오면서 네. 그래서 약간 남자를 만나야겠다, 뭐 애인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20대 중후반 때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알고 계셨어요? 네, 그 당연히 약간 저도 약간 20대면 얼마나 약간 성욕이 활발하고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사실.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한 20대 중후반 때 깨달았었어요. 제가 아, 내가 그냥 쌉 게이구나. 어, 뼈 뼈도 박도 못할 게이구나. 아하, 아멘. 어쩔 수 없는 나의 정체성. 어쩔 수가 없는 게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약간 번개도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 20대 후반까지 약간 아, 나의 식이 뭘까?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떤 스타일이랑 만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눈에 그냥 좀 보이는 귀여운 남자 있으면, 잘생긴 남자 있으면 그냥 번개를 했지. 음, 와, 나의 식이 뭐지? 나의 미래의 남친상은 뭐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 이 30대 초반까지. 아하. 일단 가정을 꾸릴 수 없는 환경이었고, 그리고 뭔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라는 행위 자체가 뭐 금기시되는 느낌이 있어서 본인이 게이라는 걸 깨닫긴 했지만 그냥 이거를 그 분출되는 참을 수 없는 성욕을 해소만 했지 음, 그런 안정된 관계에 대한 생각을 못 해보셨군요. 맞아요. 정확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삐뽀님보다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더 늦게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애초에 그분 자체의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이고 이제 제가 예전 에피소드에서 몇 번 언급됐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쪽 세계에 나오게 됐을 때 좀 부정기를 겪고 나서 이쪽 세계에 나오게 음, 됐을 때 일부러 나이 많으신 분들만 만났었거든요. 어머, 정말 놀랍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몇 안 되는 정말 소중한 너무 감사한 이제 인연분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는 인연들이 계시는데 네. 확실히 예전에는 더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부정해 오시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을지언정 그래도 나는 그냥 혼자 살다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 오시다가 네. 이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게 보통 30 그러니까 그 터닝 30라고 하잖아요. 네. 딱 30살 때 뭔가 큰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주춤주춤하다가 한 30 후반 그때쯤에 나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은근히 저 같은 케이스가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대화해봤을 때 제가 느끼는 공통점은 뭐냐면,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잘생긴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이시더라고요. 해서 음, 이런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사실 남자를 직접적으로 교류해보고 아 내가 심장이 뛰네 이 사람한테 심장이 뛰네라는 걸 느꼈을 때에 그제서야 메타인지가 되고 나라는 사람이 파악이 되는데 그냥 그 전에는 음, 남자를 못 만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계속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남자면 좋겠다 그렇죠. 저런 남자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사실 저도 약간 이쪽 생활을 35살 지나서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됐죠. 네. 지금 뭐 거의 3년 반 됐나요? 이쪽 생활을 시작 후부터 약간 남자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음 약간 더 내가 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뭔지를 좀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이쪽 모임을 나오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볼 거 아니에요, 남자들을. 그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예,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오, 맞죠, 맞죠. 네. 그래서 그냥 그냥 이 친구랑은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아니면 뭐 이 친구는 되게 매력적으로 생기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막 끌리진 않는다. 뭐 음, 약간 그런 거를 경험해 보면서 그쵸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태까지 지금 이제 인트로 후반부에 삐삐엠뽀뽀님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식이 좀 구체화되는 것 같다.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을 때 본인이 네. 생각하기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무엇이고 왜 그를 좋아하게 될까요? 일단은 외모적인 부분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식이 외모적인 부분에 식이 좀 많이 좁혀졌어요. 일단은 음. 저는 일단 피부 색깔이 네. 엄청 하얗거나 아. 약간 너무 까무잡잡한 분들은 약간 좀 식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너무 태닝을 많이 했다. 음. 너무 피부를 좀 많이 태웠다. 아하. 이런 분이 약간 식이 안 되고 엄청 하얗거나 약간 네네. 보통 우리 동양인들의 피부 색깔 네네. 그런 분들이 좀 더 식이 되고 제가 느낀 게 제가 이때까지 좀 짝사랑을 모임 나오면서 짝사랑한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죠. 응. 제가 짝사랑했던 사람들 이제 외모를 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약간 살짝 미국 교포 스타일? 아하, 교포 스타일. 약간 눈매가 약간 좀 이렇게 눈이 크지 않고 쌍꺼풀이었고 눈이 약간 좀 살짝 약간 손석구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살짝 셀쭉한 느낌도 있어야겠네요. 약간 우리 석구 오빠 같은 그런 느낌? 뭔 아하, 말인지 아시죠? 알죠, 알죠. 그래서 약간 살짝 교포 느낌? 쌍꺼풀 없고 눈이 좀 작고 음, 근데 약간 좀 살짝 저는 약간 야윈 사람도 괜찮고 약간 막 근육이 울룩불룩한 사람도 괜찮긴 한데 야인 사람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의외였던 게 사실 몸 좋은 사람들을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네. 뭔가 약간 스태츄처럼 뭔가 조각상처럼 그냥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뭔가 마음이 동하는 상대는 대부분 다 약간 슬림에 더 가깝더라고요. 맞아요. 그 저는 슬림한 사람도 괜찮고 그냥 슬근도 괜찮고 뭐 음, 우락부락 근육도 괜찮고 약간 살짝 통통한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몸매를 그렇게 그래요. 따지지 않는 것 같고 얼굴을 좀 보는 것 같긴 해요. 약간 피부가 좀 하얗고 쌍꺼풀 없고 눈 작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저 재미교포 스타일 좋아하신다고 했을 때, 네. 나 재미교포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눈 잡고 해서 제가 안 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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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은파님 너무 잘생겼잖아. 너무 잘생겼지. 어, 감사해요. 엎드려서 열받기인데, 맞죠, 어,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충 들어봤을 때 확실히 좀 더 여우에 가까운 얼굴 스타일, 남자로 치면 좀 여우상인 그런 것 같기도 사람들을 해요.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음. 살짝 약간 뱀상? 뱀상, 맞아. 좀 더 뭔가 극단적으로 가면 뱀상까지 갈 수 있겠다. 약간 뱀상,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분들도 좋고. 뭔 말인지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 약간 오이상? 살짝 오이상. 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마음이 어떻게 뛰었길래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나 이런 사람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일단은 우리나라 전형적인 그 남성의 미의 그 이미지가 예전에는 제 어렸을 때는 약간
장동건, 어머 너무 나이가 티가 나나? 뭐 장동건, 막 원빈, 원빈 맞아요. 뭐 뭔 말인지 아시죠? 강동원. 그쵸. 아랍상들이 옛날에 인기가 많았었죠. 맞아, 그 다 약간 인물이 막 인상이 정말 이목구비가 뚜렷뚜렷하고 시원시원하게 생긴 그런 분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랄 때는 눈이 작거나 코가 작거나 막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으면 약간 좀 잘생기지 않았다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느낌이. 그쵸, 그쵸. 예. 근데 진짜 아까 패션이 돌고 돌고 변하듯이 사람의 약간 그 이상형이랑 그 네. 추구형도 변하는 것 같은 게, 제가 자랄 때는 손석구 같은 손석구 형 같은 우리 그런 형이 인기가 뭐 그렇게 별로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사실. 아예 없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배우로 데뷔할 수 없는 얼굴이었죠. 예. 근데 지금 막 석구 형 봐. 지금 난리 나죠. 난리 나지 지금. 와, 나 진짜 주변에 석구 형 같은 형이 왜 없는지 몰라. 어? 그러니까요. 사랑해. 이제 그래서 손석구 씨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게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 우리 마동석 씨도 사실 음, 옛날로 치면은 절대 뭔가 주연 배우급의 얼굴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좀 더 개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음,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 자체도 좀 더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브가 음, 강조되는 것 같아서 우리 석구 오빠처럼 석구 형 같은 사람도 인기가 많아지고 옛날에 더 따지면 굳이 따지면 김우빈 씨 같은 분도 사실은 잘생긴 스타일이 아니었죠 전혀.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되게 잘생겼다라고 말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피뽀님 같은 경우에는 석구 형님을 보고 마음이 동했고 음,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여우상 뭔가 뱀상의 사람을 보면 음. 계속 한번 말을 걸고 싶고 막 심장이 뛰고 막 그러셨나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 35살 먹고 이제 이쪽 생활을 하기 전까지 저의 이런 이상형의, 제가 지향하는 이상형을 전혀 몰랐는데, 막 이쪽 모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뭐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약간 이런 외모에 대한 이상형이 정말 좁혀진 것 같아요. 정말 뱀상, 약간 여우상, 오이상, 막 감자상, 두부상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과거에 어쨌든 애인이나 뭔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줄 세워봤을 때, 그러니까 근래에 들어서는 그렇게 좀 구체가 됐지만, 근래 말고 뭔가 이쪽 사람들을 활발하게 만나기 전에, 그때는 뭔가 사랑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좋아했던 사람의 스타일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제가 사실 38년을 살면서 연애를 딱 두 번밖에 못 해봤어요. 연애를 하셨군요. 네, 네. 연애를 딱 두 번밖에 못 했고, 가장 첫 연애가 제 생각인데 30살 때 한 것 같고, 거의 처음 나오자마자. 그때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까 그때는 약간 뭐 이태원이랑 종로도 안 나왔었고, 풀지에서 만난 분이랑 첫 연애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미국 분이었고, 어머. 혼혈, 세 개의 인종이 섞인 혼혈 분이었고, 엄청 피부가 뱀파이어처럼 하얀 분이었어요. 어디가 섞이신 분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피부가 그냥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하얀 분이었어요. 창백하고 투명했군요. 네, 그리고 머리는 검은색이었고 그냥 엄청 음,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음, 텍사스 출신의 분이었고, 근데 음.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게, 그분은 저보다 9살인가 어렸던 것 같아요. 어린 친구. 9살 어린 친구고 저는 30살이었고, 음, 근데 3개월 정도 사귀다가 그냥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때는 제가 한참 사회생활을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있는 그런 나이대 상황이었는데,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는 약간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저 갑자기 기억났어요. 그 돈 떼먹고 튄 그 사람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약간 또 아, 비자가 여행자 비자여가지고, 그 말이 의미는 3개월마다 우리나라를 떠나서 3개월마다 일본에 가서 돌아와야 비자가 갱신되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다른 나라를 한번 찍고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냥 그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통 많이 왔다 갔다 하죠. 맞아요. 그래서 약간 항상 데이트 갈 때마다 막 밥도 제가 쓰고 커피, 디저트, 영화도 다 제가 쓰고,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서 재정적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약간 있었고, 그쵸. 약간 언제 이분이랑 안 되겠다라고 언제 느꼈던 게, 이분이랑 같이 제가 이태원에 살고 쭉 살아오고 있는데 이태원역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를 만나자마자 저를 부둥켜 안고 꺼이 우는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네. 괜찮다. 왜 그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홍대에 살았는데 홍대에서 룸메이트 두 분이 중국 네. 분이었는데 그 월세를 세 명이서 나눠서 냈는데 월세를 4개월 연속 동안 안 내가지고 아이고야. 이제 그 중국 유학생 두 분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너 오늘 안 내면은 경찰서 당장 가서 신고할 거다. 이제 거기에 엄청 겁을 먹고 저를 보자마자 이제 안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야. 그 지하철역에서. 네. 그래서 약간 그분이 약간 알바 중이긴 했는데 그 알바 비용으로 약간 월세랑 충당이 안 이런 됐던 충당이 안 거구나. 됐던 거예요. 약간 또 당장 일본도 갔었어야 했었고 비자 갱신 때문에. 그래서 음. 제가 돈을 좀 빌려줬어요. 엄청 거금은 아니었지만은 정말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래도 좀 큰 돈을 빌려줬었어요. 그쵸. 사회 초년생이 돈이 어디 있다고.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돈을 못 받았고, 어,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우픈 이야기예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 돈을 못 받았고, 그냥 헤어졌고, 그 이후로 다시는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절대 친한 친구라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냥 돈을 돈을 줬으면 빌려주면 안 줬지, 된다. 돈을 그냥 맞아. 줬으면 줬지, 돈을 절대 빌려주지 말자. 그리고 맞아. 남친을 만들 거면은 그래도 올바른 직장에 있고 재정적으로 좀 그래도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자라고 그때 제 마음속에 뼈를 묻고 다짐했습니다. 너무 잘 다짐하셨고 그러면 G 어플로 만났으면 어쨌든 그럼 처음에는 번개로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번개도 안 했어요. 그냥 한 두 번 G- 만났다가 그분이 오. 그때 그 당시에 이태원에 할리스 커피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 할리스 커피에서 이제 데이트를 한 두 번, 세 번 하고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걔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자 하는데 갑자기 걔가 키스를 한 거예요, 저한테. 어머. 그때부터 당돌하다. 어라? 이게 뭐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냥 썰랑 넘어가가지고 사귀게 된 거죠. 에, 와. 진짜 뜨거운 사랑을 하셨네요. 9살 어린 친구랑. 정말 그 어린 친구 정말 얼마나 어리니까 이쁘고 귀여웠겠어요, 걔가. 그니까 그냥 걸어만 다녀도 귀여운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당돌하게 먼저 키스도 하고. 음. 근데 약간 아무리 외모가 좀 잘생겨고 막 그래도 약간 재정적으로 안 맞으면 그렇죠. 힘들다. 힘들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맞아요. 사실 그 친구는 본인 스스로의 몸을 챙기기에도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음. 사실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좋자고 하는 만남인데 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만남은 그랬고 두 번째 만남의 외모는 어땠어요? 외모만 얘기합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제가 약간 동서남북으로 빠졌는데 외모만 얘기하자면은 두 번째 남친은 잘생겼었어요. 또 네. 일단은 믿기지 않겠지만은 제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어머 어떻게 청취자분들 뭐 웃으실 것 같아 코방구를 끼실 것 같은데 나 처음에 이진욱인 줄 알았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전 남친 보신 적 있으시죠 사진이랑 네, 본 적 약간 있죠. 살짝 이진욱 가라 아니에요? 이진욱 깔 있어. 이진욱 깔아 있고 응. 그 어렸을 때 이진욱 말고 나이 들었을 때 이진욱. 맞아. 그 경찰청 들어갈 때 그 쌍남자 이진욱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눈썹도 진하고 눈도 크고 음, 이목구리 음, 뚜렷하고 약간 잘생겼었어요 음. 이분이. 음. 잘생겼죠. 약간 50대 키 작은 이진욱 이런 느낌?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 둘 다 일단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생긴 사람들을 만나셨었네요. 막 그렇게 우와 대박 잘생겼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잘생겼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게.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일단 저는 삐삐엠 뽀뽀님의 전 남자친구 분을 어 실제로도 뵌 적이 있고, 음. 예, 물론 그때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셨긴 했지만 실제로도 뵌 적이 있었으니까 그 아, 눈매 맞네. 자체가, 네. 예, 이제 눈매 자체가 지금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나이 들었을 때 이진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뱀눈깔. 오. 그렇죠. 그분도 좀 큰 뱀눈깔 느낌이었죠. 맞아. 그분이 눈이 좀 많이 컸었어요. 음. 음, 그러네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때부터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요즘 진짜 잘생겼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음.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하셨었네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눈이 그렇게 큰 분이랑은 약간 사귀면 사귀겠지만 눈이 좀 작은 분이 좀 선호하긴 해요. 오케이. 그렇게 뭔가 이제 과거의 애인들을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면 사실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사셨었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서 살았을 때에도, 왜냐면 우리 저번에 얘기할 때 뭐 영화관에서 뭐 했고 뭐 차 운전할 때도 음. 이제 어떤 썸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경험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때 만났던 사람들은 다 서양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는 또 제가 시기 뚜렷하지 못했고 제가 사실 미국에서 좀 그래도 오래 살았어서 네. 제가 또 산 동네가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 대부분이 약간 백인인 동네, 약간 라티노들이 조금 있는 동네에서만 살았어서 약간 번개 대상이 대부분 그냥 95% 백인이고 이제 나머지 5%는 약간 라티노나 가끔씩 흑인 분들? 진짜 아예 에이시아는 아예 없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약간 미국에서 동양인이랑 번개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그 서양인들이 시기 됐었어요? 그때는 사실 미국에서 그래도 제가 좀 그래도 오래 살았어 가지고 그때 또 한참 네. 젊었을 때 미국에 살았었잖아요, 제가. 네, 한창 혈기왕성할 때. 참 혈기왕성하고 막 하루에 막 세네 번도 가능했던 그 피 끓는 시절. 그쵸. 지금도 세네 번 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또 얼마나였을 아씨, 거예요. 얼마나 고팠겠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람이 약간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사실 제가 미국 가서 확실하게 게이라는 걸 깨닫고 미국에서 제대로 된 번개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제가 미국에서 그 뭐라 하지 블로우 잡을 태어나서 제가 스물 보자 24살 25살 때 처음으로 블로우 잡을 받아봤어요. 와우. 엄청난 용기였다 그때도. 네. 그래서 처음 인생 첫 블로우잡을 미국에서 받았었고 인생 약간 첫 섹스도 미국에서 했었고 그때는 제가 보이는 그냥 남자들이 백인밖에 없었으니까 그쵸. 백인밖에 식인이 안 됐던 것 백인이나 뭐 라티노가 식이 주로 됐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때는 어쨌든 주변에 있는 게이 남자들 자체가 다 백인 아니면 라티노였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다. 전혀 없었어요. 그분들이 너무 아름다우셨고 또 음, 잘생겼었고 몸매도 좋았고 또 거기도 약간 훌륭하고. 풍성하고 훌륭하고 맞죠, 맞죠. 근데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게 보통 첫 경험이나 아니면 본인이 접했던 환경에 의한 자극이 되게 자극적이면 그 이후에도 되게 비슷한 사람을 찾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돌아서 살다 보니까 또 한국인들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저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한국을 어쩔 수 없이 제가 돌아왔는데 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막 막 직장 찾는다고 바쁘고 그래도 약간 얼마나 젊으니까 얼마나 성욕이 있겠어요. 그럼요. 그 초반에는 제가 한국에 거주하는 이런 미국인들, 외국인들, 백인들 뭐 위주로 번개를 했었는데 그쵸. 근데 약간 살다 보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약간 종료들이 여전히 대부분 외국인들이긴 하지만 또 한국 네, 분들도 많잖아요. 네. 약간 한국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어느 자연스럽게 딱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돌아온 지 한
1년 반,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딱 깨달았었어요. 뭐라고?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잘생겼구나.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맛돌이구나. 맛돌이 맛. 진짜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맛돌이들은 내가 이때까지 맛을 못 보고 살았구나. 내가 그거를 한 1년 한국 들어온 지 1년 반쯤에 깨달았어요. 어머, 오. 어머가 그때 더 큰 울림이 있었나요? 그 전에 만났던 서양인들과는 또 다른 울림이 있었던 건가요? 맞아요. 또 다른 그 큰 내면의 큰 울림이 있었고 아, 지금은 약간 제가 다시 약간 외국 분들과 번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남자들의 맛을 제대로 봤죠. 와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삐뽀님과의 썰을 이제 여러 번 듣다 보면 외국인과 있었던 썰들이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 샤먼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삐뽀님의 좋아하는 스타일은 뭔가 서양인이거나 아니면 백인이겠거니라고 생각을 순간 얼핏 들었다가 또 이제 삐뽀님과 최근에 또 지내보고 그리고 그동안 지내왔던 삐뽀님의 여러 성향들을 보다 보면 근데 또 서양인은 식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너무 궁금했어요. 맞아요. 저도 약간 언제 구체적으로 이게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뭐 가끔씩 이제 한국 들어온 지가 거의 한 9년 반, 10년 됐기 때문에 초반에는 막 외국인들이랑 했겠죠. 뭐 1년 반, 2년 반 이 정도까지는. 근데 네네. 점차적으로 약간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번개를 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이제 대부분이 약간 동양인이나 한국 분들이랑 번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삐뽀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최근에 이제 너무 잘생겼어라고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해 주셨던 옛날에 그 호텔에서 인연이 닿았던 우리 대만 썰에 나왔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도 그냥 전형적인 동양인 얼굴이세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삐뽀냐의 뭔가 식성 자체가 이제는 뭔가 좀 깨닫게 됐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환경이 바뀌면서 식성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왜 좀 더 딥하게 파고들고 싶어서 어허. 그러면 서양인들과 처음 했을 때 그때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섹슈얼하게 끌리고. 그렇죠. 근데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나이도 다르긴 하지만 그런 동양인들과 했을 때 그럼 섹슈얼리티의 흥분도가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약간 이게 좀 설명하기가 모호한 게 일단 제가 처음에는 약간 서양인들이랑만 이렇게 번개를 했잖아요. 맞아요. 약간 미국의 막 하이틴 영화 보면은 하얗고 금발에다가 파란 눈 아니면 뭐 초록색 눈 아니면 갈색 눈에 정말 잘생긴 이런 백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쵸. 백인들 있잖아요. 맞아요. 미식축구부 팀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그래갖고 근데 제가 20살 때 미국에 있었으니까 또 동양인이니까 얼마나 제가 어려 보였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약간 제가 지금은 나이가 38이지만은 지금도 제가 미국에 가면은 저를 20대를 볼 거예요, 솔직히. 당연하죠. 그래서 약간 제가 그 번개하면은 보통 약간 고등학교를 갓 아. 졸업하거나 약간 대학교 1, 2학년 이런 애들이랑 번개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프레시맨들이랑. 그 당시에는 저는 약간 스물 뭐 7, 8 됐겠죠. 음. 그래서 그런 막 금발에 막 하이틴 이런 애들만 하다가 음. 한국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살면서 언제 약간 한국 남자들에게 눈을 뜨게 됐냐면 한국 남자들이 네. 약간 피부도 좋고 약간 머리 스타일도 신경 쓰는 이런 거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이제 꿈이죠. 한국 남자들 더 네. 많이 꿈이죠. 그래갖고 어쩜 저렇게 피부가 좋지? 어쩜 저렇게 머리가 이쁘게 다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자연스럽게 신경이 쓰이더니 약간 매일매일 그냥 출퇴근하면서 뭐 사회생활하면서 보죠. 보는 게 남자잖아요. 솔직히 남자를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저희들이 살면서. 그럼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나. 예. 그냥 옷도 잘 입는 거예요. 갑자기. 그치. 약간 미국 애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약간 뭐 외모를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미국 애들이. 그쵸. 엄청 내추럴하게 다니는 편이죠. 맞아요. 근데 약간 한국 사람들이 옷도 잘 입고 잘생겼고
머리도 잘 만지는데 냄새도 좋다. 음.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차차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 호감이 갔다. 눈에 들어오면서 한국 남자들이 어머 이렇게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잘생기고 옷을 잘 입고 멋지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죠. 아하. 오케이. 그러면 지금 그때 그 하이틴 주인공 같았던 사람이랑 번개했을 때랑 옷 잘 입고 피부 좋은 한국인이랑 번개했을 때 흥분도는 어때요? 이제는 제가 미국 분들 외국 분들이랑 번개한 지 꽤 돼가지고 사실 기억도 잘 안 날 것 같고 네. 지금 제가 한국 남자들에 너무 쩔어 있어요. 그쵸. 지금은 한국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맛을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이제 오케이. 너무 근데 물론 귀여워. 이게 다 너무 그냥 너무 한국 남자들 귀여워. 그러면 이거 다 사실 상상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직접 경험해 본 얘기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인들이 더 눈에 들어왔고 나의 식성이 변화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또 미국에 다시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또 식성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또 사람이 약간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니까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또 엄청 한국 남자들의 이런 맛을 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교포 아니면 한국 유학파들을 찾겠죠. 그렇겠구나. 교포 아니면 한국 유학파들을 찾을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림이다. 눈앞에 선하게 그려진다. 선하다. 안 봐도 그림이다 그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보통 그냥 잡식이다 아니면 나는 뭐 사람에 있어서 뭐 마음을 더 많이 본다. 이제 그 우기님과 녹음했던 잡식편 같은 경우에서는 우기님 자체는 결국에는 그런 감성, 사랑한다고 표현할 줄 아는 그 말랑말랑한 거에 마음이 동하는 포카혼타스셨는데 말도 안 돼. 이거 그냥 따가야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삐뽀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모에 대한 스타일, 그 좋아하는 외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 거잖아요. 네,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백인들 좋아하고 금발 좋아하고 했는데 허덕허덕 했는데 와 지금 이제 검은 머리 우리 귀여운 동양인들을 좋아하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몸 자체는 사실 예전에 남자의 몸 편에서 말씀하시기는 약간 맨몸 운동한 것 같은 선호반 같은 몸을 좋아한다고는 하셨지만 네. 그러나 우리 삐삐뽀뽀님의 마음을 울렸던 사람은 얼굴이 중요하지 사실 몸은 중요하지 않았다. 제가 약간 저도 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이쪽 생활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제가 약간 몸을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근육을 많이 기르고 싶은데 막상 나의 추구미는 근육 몸인데. 나의 추구미는 약간 좀 얘 그래도 운동한다. 어머 얘 봐라. 운동한다. 가슴 봐라. 약간 이런 근육몬이 되고 싶긴 한데 제가 네. 좋아하는 남자가 근육몬인 필요는 없어요. 아하. 얼굴 뜯어먹고 살면 된다. 그냥 얼굴이 좀 되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던 게 어쨌든 제가 이제 삐뽀님의 최근 그녀가 마음이 동했던 남자들을 얼추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자 중에 엄청나게 울림이 컸던 연예인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삐뽀님의 식성과는 전혀 다른 결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머 누구죠?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돼. 우리 삐뽀님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줬었던. 어머 왜 그런 얘기 또 왜 해? 나 지금 미치겠네 진짜. 예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는 그냥 매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좋아했었던 걸까요?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한때 정말 제가 너무 짝사랑하고 가슴앓이를 했던 분이 계세요. 이름은 거론하지 못하겠지만은 근데 이분이 정말 우리 운파님이 인정할 정도로 잘생기고 맞죠? 솔직히 많이 잘생겼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잘생긴 얼굴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뭔가 아이돌 상이다, 배우 상이다. 그 결과는 완전 결이 다르신 분인데 실제로 만났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난다, 후광이 느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후광이 나고 실제로 진짜 잘생겼고
제가 한때 그냥 푹 빠져가지고 막 진짜 뭐만 하면 정신을 못 차렸죠. 정신 못 차리고 저 이수영 라라라 듣고 진짜 이수영 덩그러니 듣고 난리도 아니었지. 내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분의 굳이 외모를 이렇게 막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외모만 떼어놓고 봤을 때에는 어허. 사실 삐뽀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세요. 맞아요. 약간 그분도 지금 제가 추구하는 그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저를 잘 모르겠는 게 진짜 제가 잡식인 것 같아요. 약간 지금은 제가 약간 눈 작고 뱀상 뭐 석구 오빠 같은 분 좋아하지만은 막상 또 그런 분이 나타나면은 또 마음이 갈 것 같긴 해요. 아하.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일단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연예인 같은 후광이 느껴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 자체가 너무 뛰어나셨거든요. 내가 정말 그래서 저는 그 매력에 너무 음, 취했었지, 제가. 맞아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실물로 봤을 때, 우와, 진짜 사람이 연예인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은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게,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좀 홀리는 뭔가 그런 매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냥 본인은 막 신나서 막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막 잔망스럽고 귀엽고, 음. 약간 그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예술 하시는 분이어서 아마 또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삐뽀님의 예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너무 뛰어나서 음. 그 외모나 식성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능가해 버린 거죠. 맞아요. 저도 생각했을 때 약간 제가 말씀드린 시기랑은 좀 매치가 안 되지만은 그분의 그 독특함, 약간 음, 아이돌 같은 외모,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 막 뭔가 보통 제가 만난 이런 게이들이 풍기지 않는 아우라가 있었어요, 그분은. 진짜 아우라가 있으신 분이었어. 음. 너무 신기한 그러니까 분이었어요. 보통 끼가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푹 빠지지 않았을까. 나 그분 때문에 음,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중리 많이 진짜 내 막 중리 많이 일도 손에 안 들어오고 그렇게 헬스장 가는 것도 헬스장도 못 갈 정도로 내가 가슴 앓이 많이 했었죠. 맞아요. 사실 저는 그때 조금 충격이었어요. 삐뽀님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동하신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밥맛도 없고 그니까. 우울함의 끝을 달렸었고 맞아. 감정의 변화가 되게 크셨었죠. 예, 약간 뭐만 하면 눈물 나오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머 진짜 내가 진짜 지대로 씨였었구나. 이 나이 먹 홀렸어. 이 나이 먹고도 38 먹고도 그게 가능하구나.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삐뽀님이 정력적이고 순수하다. 에너지가 있다. 그런가요? 그럼요. 해서 사실 저도 이제 애초에 그 삐뽀님과 그분이 서로 만났던 횟수 자체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되게 깊게 빠지셔서 힘들어 했었고, 근데 그의 외모를 굳이 지금 다시 따져보자면 그냥 그 외모의 식성을 넘어선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약간 외모를 뛰어난 뭔가가 있었어요. 그분에게. 맞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예술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와 동시에 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그 예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결핍이 있어요. 뭐 그 결핍이 뭘까요? 그 결핍을 가진 사람들만 풍기는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애초에 예술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아 성찰과 본인의 감정에 대한 깊은 탐색을 계속 동반해서 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 어떤 그런 아우라가 음.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 매료가 되어서 빠지지 않았나. 약간 물론 외모도 괜찮았긴 했지만 뭔가 꼭 집어 말을 못 하겠는 게 약간 예술가들이 주는 뭔가가 있어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바이브를 진짜 아예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바이브만 좋아서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삐뽀님은 그거 되게 탐닉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맛을 보니까 다신 할 짓이 못 될 것 같고 저도 음, 약간 예술가 타입을 좀 뭐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빠지고 나니까 좀 빠져나가기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근데 하지만 그런 예술가 타입의 플러스 삐뽀님의 식인 사람이 "헉, 삐뽀 좋아. 우리 커피 마시자." 막 이렇게 하면은 홀랑 넘어가지 않을까요? 당장 무릎 꿇죠. 당장 무릎 꿇지. 무릎 꿇고 그냥 혀돌림으로 아주 그냥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바로 들어간다. 맞아요, 맞아요. 비음 쩌네. 오늘 그- 금방 비음 쩔었죠. 오히려 듣기 좋았어요. 약간 지금 뭐라고? 이거 편집할 거라고요 지금? 편집하면서 에코 넣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코 이펙트 넣으려고. 제 노래 파트 편집하지 마세요. 청취자님들이 위해서 불렀으니까. 알겠어요. 사랑의 세레나데까지 해서 그쵸. 이제 삐뽀님을 옆에서 보다 보면 항상 느껴지는 게 정말 사람이 되게 순수하다. 제가요? 그러니까 그런 섹슈얼한 순수랑 다르게 그냥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나 뭐 생각하는 방향성이나 아니면 그 말하면 안 되는 그 매력적인 그분에게 마음이 동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삐뽀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감정에 되게 솔직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타인에게 피해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선함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사람이라서 더 예술가한테 끌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와중에 식성이 계속 변화한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기질과 좀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삐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되게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되게 주변의 자극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뭔가 미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이 좀 동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주변 환경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저 동의합니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잡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삐뽀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진짜 진정한 트렌디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런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삐뽀님 일단 잘생겼다. 솔직히 그 뭐야 PT 트레이너 빼고 PT 트레이너는 아무리 봐도 잘생기지 않았고요. 귀엽다냐. 일단 그는 저에게 너무 사실 실제로 뵈지도 않았고 그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 삐뽀님을 통해서 그 가자 그 에피소드도 그렇고 해서 일단 저에게 미운 털 단단히 박히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 트레이너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순수한 삐뽀냐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홀랑 꼬셔가지고 지금 PT 지금 30회에서 지금 총 60회 끊고 있는데 30회에서 이제 19회 남았는데 또 네. 이제 다 끝나갈 때 또 여정하겠지. 할까 안 할까 궁금하긴 한데 저 정말 당차게 밀어낼 겁니다. 일단은 알겠어요. 트레이너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저 돈 없어요. 나 이제 돈 없어. 오케이.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그거는 차차 우리가 팔로우 해보면 될 것 같고. 트레이너님이 평생 같이 보자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파야죠. 어떻게 될지 파야죠. 그때 가봅시다. 좋습니다. 해서 이제 그분 빼고 사실 삐뽀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나 이제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진짜 딱 정말 트렌디의 끝판왕인 얼굴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외모들이 잘생겼다고 평가받으니까 매력이 있으면 그 매력이 어필이 되면 사람들이 다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시기에 좋아하는 얼굴들이 꼭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엔 좀 더 감자상인 사람들이 매력이 되게 많은데 감자상인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뱀상과 여우상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새로 데뷔하는 남자 배우들도 그렇고 맞아요. 되게 인기를 끌고 있단 말이에요. 감자상, 두부상도 사랑해요. 그러니까요. 해서 그래 확실히 삐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타고난 트렌드남이다. 생각해보니 그런데 왜냐하면 요즘 대세가 다 막 감자군, 두부군 다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이도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우상, 약간 양아치상에 더 가까운 여우상이긴 한데 또 이도현 배우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삐뽀님의 식성과도 겹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요. 세상에 그분.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다 배우했겠죠. 그 정도 생겼으면. 맞아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삐뽀님이 가지고 있는 기질 덕분에 뭔가 식성들이 이렇게 변해 가지 않았을까 환경에 따라서 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셨을 삐뽀님에게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 love, Love. 섹슈얼한 사랑 말고 진짜 true love. 사랑. 아, 정말 철학적인 질문이군요. 맞습니다. 사랑, 그놈.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까요? 혹시 최근에 보이프렌즈 2 보셨어요? 제가 약간 TV쇼를 잘 안 봐요. 요즘 또 아이고. 난리드만. 맞아요, 맞아요. 이제 거기에서 후웨이라고 하는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각자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막 이랬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뭐 거짓말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흔히 알만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네. 와중에 후웨이라는 사람은 사랑은 은유법이다, 메타포다라고 하면서 사람마다 정의하는 사랑이 전부 다 다른데 그 슬픔과 기쁨 이런 여러 감정들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응축해서 그냥 똑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면서 서로의 사랑을 맞춰 나가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삐뽀님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어떤 은유법일까? 뭘 은유하는 사랑일까? 사랑, 용기, 희망. 장난이에요. 정말 이런 질문 힘들다. 너무 무슨 이런 질문 하시는지 생각해 볼게요. 잠시만요. 삐뽀에게 사랑이란 사치다. 어떡해. 사치 그 자체다. 나는 사랑을 못하고 살 운명인가 봐요. 무슨 제대로- 소리예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 사랑은 하셨죠. 사실 전 남친 주변을 제가 사실 사랑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사실 제 전 남친들을 제가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사귀자고 해서 그냥 사귀자고 한 거지.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약간 저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그쵸. 저도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저한테 사귀자고 하면 약간 거의 대부분 알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절을 또 못하는 그런 심성 때문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뭐 관심 있고 좋아는 했지 사랑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분들을. 그럴 수 있겠다. 저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정말 정의가 내리기 힘들지만 그분의 못난 점, 그분의 아픈 점을 끌어안고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면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이게 사실 이 이야기를 딱 처음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거 되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사랑을 언제 느끼냐면 네. 내가 이렇게 못난 부분이 있는데 나의 이런 아픈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진짜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부분까지 이해하고 사랑해준다. 그러니까 받아준다. 저는 이게 좀 사랑이라고 느껴요. 오케이. 그러니까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결함들,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같이 다독여주면서 함께하자고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만약에 저는 약간 이 두 남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이 두 양쪽이 그게 된다. 그럼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서로의 아픔도 어떤 그 아픔의 깊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전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양쪽이 성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상호 보완적으로 아니면 상호 성립한다? 보완이 되면은 성립이 되면은 저는 사랑이 됐다고 봐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전 남자친구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해됐어요.
그 바로 이해된 거가 뭐였냐면 그 매력이 개쩌는 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까지 아파하신 이유가 이해가 됐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울림이 컸던 사람이 이제 7화에 거의 계속 언급하지만 그 일기를 쓰게 만들었던 저에게 큰 울림을 줬던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첫사랑이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삐뽀님에게 첫사랑은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 아우라 넘치는 예술가분? 네, 맞아요. 근데 왜냐면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사고처럼 다가오는 거잖아요. 뭔가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운명처럼 갑자기 띵 하고 뭔가 머릿속에 종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찾아오는 사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삐뽀님한테는 그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물론 뭐 약간 제가 수많은 짝사랑을 해왔는데 약간 그 정도로 심각하고 아팠던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성인이 돼 30살 넘어서 그 정도로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해서 아팠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한 게이 완전체로 지나고 나서 네. 만난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경험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본인을 계속 보호하려고 하고 아무리 어떤 울림이 있더라도 이렇게 계속 살아왔던 경험치가 쌓여서 본인의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잠재우려고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 깨버릴 만큼 그 힘이 셌던 거잖아요. 감정의 힘이. 정말 너무너무 그 감정의 힘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랬는지 몰라. 근데 그만큼 힘드셨으니까 사실 그게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돌이켜 보면. 왜냐면 너무 힘들어하셨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거였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때 약간 일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좋아하는 헬스도 안 들어오고 밥도 못 먹겠고 맞아. 그냥 거의 한 달에 집에 일 끝나고 집에만 그냥 처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 상사병, 그러니까 짝사랑아리를 크게 하셨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전 애인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진 않았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 사실 저는 그거를 믿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정말 무조건 아픈 사랑을 한다. 근데 이 아픈 사랑이라는 게 이뤄지지 않아서 아픈 게 아니라 진짜 내 온 마음을 바쳐서 어떤 이유도 없이 상대방을 계속 생각하고 미친 듯이 탐닉하게 되는 진짜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쫓게 되는 사랑을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해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유감인 거죠. 그렇게 사실 아프지만 그만큼 내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의 격차 이런 것들이 뭔가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것들은 죽기 전에 한 번쯤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플러스 사람이랑 한 번쯤은 겪는다 음. 라고 생각을 우리 하는데 네 우리 은파님 약간 그렇게 죽을 듯이 짝사랑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 첫사랑이 그 사랑이죠 그 일기 쓰시는 맞아요 그분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서로 응원하는 좋은 사이로 지내게 되긴 했지만 이제 그 친구도 이제는 이제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너의 진심을 내가 너무 가볍게 소비했다 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정말 귀하다라는 거를 알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첫사랑이 끝사랑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물론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가정을 이루면서 또 다른 사랑을 하기는 하지만 그 첫사랑을 평생 못 잊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저도 그 이후에 연애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랑을 찾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나의 남자친구들 정말 죄송해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첫사랑만큼 뜨겁게 사랑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와, 그 정도로 강력했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감정의 크기는 클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도 쌓아가면서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때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다칠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온몸을 던지면서 했던 사랑은 아마 이젠 쉽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나이가 더 들 거고 언제 이렇게 또 미친 듯이 짝사랑을 해보겠나 싶기도 해요. 잘한 것 맞아요. 같아.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말이 어머 정말 삐뽀님 아직 쌩쌩하다 아직 어리다 뭐 맞아. 영원히 어리다 이 나이 먹고 그런 짝사랑을 한단 말이야 너무 순수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부러움하다 마땅할 일이긴 해요. 아 정말 근데 정말 못할 짓이다. 너무 힘들었죠. 정말 힘들죠. 아 사람 진짜 진짜 피말리죠. 피 말리고 진짜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맞아, 맞아. 그리고 설마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고도 하자, 만약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또 문제예요, 사실. 맞아. 상대가 그걸 받아줬어도 그때 당시에는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엄청나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고 음 여러모로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감정을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걸 길이 뚫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혈도라고 하죠. 무협지에서는 혈도가 한번 뚫리면 그 길로 이제 다시 기가 잘 움직여서 무술을 잘 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한번 뜨겁게 사랑을 해봤던 사람은 용기만 있으면 다시 그런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면 그 감각기관이 살아났기 때문에. 아, 그 한번 혈이 뚫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 사실 한 번 더 이렇게 있었어요? 진한 짝사랑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분이 저의 진짜 사랑, 진짜 남친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끝사랑이 되면 참 좋겠죠. 끝사랑이라. 진짜 연애 힘들다. 태어나서 정말 연애 두 힘들어요. 번밖에 못 해봤는데. 근데 그 두 번을 정말 호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모로. 맞아요. 청취자분들, 정말 저 만나보실래요? 저 목소리만 외로워. 들었지만 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정말로. 혹시 청취자분들 저한테 관심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혹시 그게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그 공식 메일이나 공식 인스타로 한번 쓱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네.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히히. 해서 이제 연락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삐뽀님에 대한 것들은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대충 보이잖아요. 그리고 참 매력 있는 분이시고 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삐뽀님을 그 사실 김용 씨거든요. 김용 씨가 이제 삐뽀님을 팟캐스트로 처음 네.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스쳐지상하면서 아마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팟캐스트 하기 전에도. 근데 김용님을요? 네, 김용님. 네. 이제 그랬는데 사실 그때는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삐뽀님이 누구신지를 어느 정도 팟캐스트 들어서 안 상태로 이제 실제로 만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 그 목소리로만 느껴지는 바이브는 되게 막 여리여리하고 여성여성하고 막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되게 페미닌한 인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목구비 되게 뚜렷하시고 테토남이다. 제가 한테토 하죠. 청취자분 들으셨죠? 연락 주세요. 그래서 주세요, 제발. 맞아, 반전 매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삐뽀님과 함께 식성 탐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삐뽀님의 식성은 그냥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약간 감자상, 뭐 뱀상, 여우상 이런 사람에 더 가까운 사람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삐뽀님이 좋아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변할지는 함께 계속 녹음을 하면서 팔로우업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결국에는 이제 삐뽀님과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뭔가 삐뽀 탐구 같은 느낌으로 사실 제가 좀 준비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해봤었던 소감은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좀 청취자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그 새 편에는 제가 그때 약간 좀 저희가 삼자 대면을 해가지고 정말 너무 재밌게 했는데
약간 오랜만에 제가 또 약간 팟캐스트 나오는 거죠. 아닌가? 오랜만. 예.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빵빵 웃음을 선사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또 너무 현생을 사는데 찌들어 있는지라. 아우, 그럼에도 녹음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또 그 밤이 좀 늦은 시간에 녹음해가지고 지금 약간 뇌가 회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이번 팟캐를 좀 잘 끌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 번도 제가 사실 운파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 약간 식에 대한 주제로 팟캐 녹음을 할 거라는 상상을 못했는데 아주 독특했고, 근데 이로 인해서 제가 좀 더 저의 식에 대해서 막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음, 제가 그게 외모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내가 어떤 분을 좋아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게 좀 더 그거를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주제를 이제 커버해 주신 우리 운파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본인의 생각에 대한 얘기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들,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그럽게 잘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운파님을 내서 내가 뭐들 못하겠어? 감사해요. 네, 해서 저희 이제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성 탐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더 식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딥하게 파고들 예정이니까요. 이번 프로젝트 팔로우업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팟빵,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플랫폼에 있어서의 댓글을 통해 이번 에피소드는 어땠는지, 나의 식성은 어떤지, 아니면 혹시 늦게 나오셨다면 우리 삐뽀님에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는지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 댓글에는 글자 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긴 글로 출연 제의 아니면 나의 식성은 이렇다라고 해서 새로운 식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주제 제의글을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공식 이메일이 있습니다. kreallife ga 숫자 2 real life @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혹시 업로드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운파인 저에게 DM을 보내고 싶다 하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습니다. 그리얼라이프 ga 숫자 2 real life 검색하시면 업로드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꼭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관련하여 팔로우하시고 소식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말 잘해. 어쩜 그렇게 말을 빨리 잘할까요? 이거는 저희 지금 이미 51화째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금방 들으면서 감탄을 자아냈다. 참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해. 해야죠. 이게 뭐지? 100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이미 100시간 넘게 한 거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꼭 팔로우 해주시고 열심히 저희들의 기록들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였고요. BPM 뽀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겨울인데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